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세이 한 편 쓰는 법, 칼럼 쓰는 법을 통해서 글은 어떻게 쓰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는 제가 저의 책 글쓰기와 책쓰기 3월 말에 출간되는데요. 오늘이 3월 10일인가요? 3월 말에 출간되는데 제 책의 내용을 기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손홍규 작가의 우산이라는 칼럼을 분석하면서 그 작가가 도대체 글을 어떻게 썼을까? 이거를 역으로 우리가 추적하면서 글쓰기 강의를 좀 해봤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은 그거를 반대로 좀 한번 해볼게요. 글을 쓰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가적 글쓰기, 둘째는 별자리 글쓰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건축가적 글쓰기가 뭐냐 하면 설계도를 미리 그려놓고 설계도대로 집을 짓듯이 글도 마찬가지예요. 구조를 다 잡아놓고 소재를 그거에 맞게 다 뽑아놓고 살을 붙여서 글을 쓰는 것. 이거를 건축가적 글쓰기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이제 별자리적 글쓰기라고 하면 하늘을 보면 이제 별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별 중에서 관련 있는 것들끼리 선을 그으면 별자리가 되잖아요. 이렇듯이 먼저 설계도를 그려놓는 게 아니라 소재를 다양하게 마구잡이로 뽑아놓는 거죠. 뽑아놓은 다음에 관련 있는 소재끼리 묶어서 그 다음에 구조를 짜서 글을 쓰는 거를 별자리적 글쓰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축가적 글쓰기로 어, 박찬일이라는 요리사가 작가이기도 한데요. 신문에 박찬일의 맛있는 미학이라는 칼럼을 연재를 해요. 그 중에 칼럼 하나를 골라와서 이분이 이 칼럼을 어떻게 설계도를 그리고 글을 썼을까 이걸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이분이 칼럼을 한 달에 거기다가 이제 두 개를 써요. 그러니까 2주일에 하나씩 쓰는 것도 사실 만만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늘 이제 글을 써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압박이 있으면 주변에 보이는 소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글을 쓸 수 있는 화제거리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연히 어느 날 국밥집에 밥 먹으러 가요. 청진옥이라는 국밥집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그 국밥집 벽에 그 국밥집에서 오랫동안 국 뜨는 일만 하다가 은퇴를 한 사람이라고 설명이 붙여진 사진이 그 사람의 사진이 벽에 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뭐 우리 같으면 그냥 여기서 일했던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지만 이제 이분은 글 쓰는 작가니까 또 써야 되니까 이게 예사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야 이거 참 국 뜨는 일, 누가 보면 이렇게 하찮다고 느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을 굉장히 존중해서 이 집에서는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사진까지 붙여놨구나, 이렇게 감탄을 해요. 감탄을 딱 하고 보니까, 마침 옛날에, 얼마 전에 내가 신문에서 봤던 이제 신문 기사가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죠. 이거랑 연관지어서. 얼마 전에 나는 신문 기사에서 그것도 아주 큰 우리나라 외식 업체 대기업에서 여자 요리사를 모집하는데 참모 모집이라고 이제 구인 광고를 글 써놓은 거를 본 기억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손흥규 작가도 글을 그렇게 썼잖아요. 우산을 안 가지고 와서 지하철에서 탁 올라와 보니까 어떤 낯선 어머니가 딱 서 있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 30년 전 과거에 자기의 어머니가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해서 글을 썼듯이 이 박찬일 작가도 청진옥에 가서 벽에 있는 사진을 딱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국제비도
존중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봤던 큰 외식 업체에서는 요리사를 모집하면서도 참모라고 쓰더라. 이거 이걸로 글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글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씨앗 소재 또는 화제, 토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갖고 이걸 갖고 어떤 주제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이런 거겠죠. 기술을 가진 일, 노동자를 존중하자, 기술을 존중하자. 이런 주제로 글을 한번 써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죠. 이게 이제 영감이고 글을 쓴 동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글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글을 써야겠다. 뭐 이틀에 하나를 쓴다라는 항상 어떤 의무감을 좀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제도 어느 정도 한정해 놓고 나는 뭐에 대해서 쓰겠다. 뭐 나는 뭐 인간의 뭐 소통에 대해서 뭐 칼럼을 계속 쓰겠다. 에세이를 계속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있어야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박찬일 작가는 그 맛있는 미학이라는 음식에 대한 칼럼을 그 2주일마다 하나씩 쓰기 때문에 이 국제비 사진을 봤을 때도 음식과 관련된 요리사와 관련된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영감이 탁 떠올랐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문제잖아요. 어떻게 쓰냐는 거 어떻게. 어떻게 기술을 가진 일, 노동자를 존중하자라는 주제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고요. 이제 우리가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건축가적 글쓰기, 어떻게 글의 설계도를 잡았을까요? 건축가적 글쓰기는 이겁니다.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구조를 잡는 거예요. 이분은 구조를 이렇게 잡았어요. 도입, 전개, 마무리로 3단 구조로 탁 잡은 거예요. 글의 가장 쉬운 구조는 2단 구조예요. 현상 플러스 느낌. 내가 어떤 현상을 본 거를 쭉 묘사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한 느낌 딱 이렇게 두 단락으로 딱 쓰면 제일 편한 글의 구조가 되는데 여기서는 3단 구조로 썼네요. 도입, 전개, 마무리 이렇게. 그럼 도입에서 뭘 써줄까? 이제 여기서부터 채워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도입에서는 이걸로 하자. 이 글을 쓰게 된 계기. 그러니까 청진욱에 내가 밥 먹으러 갔다가 국제비 사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 먹으러 간 동기, 이유,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좀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지난번에 참모라는 단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요리사를 칭하는 명칭들이 뭐가 있었더라? 이런 걸 조사를 좀 해보자. 그리고 현대에는 요리사를 뭐라고 칭하지? 이런 걸 조사를 좀 해서 이걸 좀 비교를 좀 해가지고 본문을 좀 채워보자. 그리고 나서 옛날에는 그렇게 뭐 신분제도도 있고 뭐 이랬지만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존중을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무시하더라.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도입에서는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두 번째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두 개의 중심축이 되는 용어들을 정의를 좀 해주고 마무리에 가서는 그 용어들의 의미를 통해서 주제를 전하자. 이렇게 아마도 노트에다가 연필로 이런 설계도를 그렸을 거예요. 이 작가도. 그러면 또 이렇게 해놓는다고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다가 세부적인 뼈대를 좀 이게 큰 뼈라면 이렇게 좀 가시를 좀 만들어야 돼요. 이분도 이렇게 가시를 만들었네요. 청진옥에서 국제비 사진을 본 일, 이 한 줄 가지고 글을 쓸 수는 없으니까 배경 정보, 사진을 본 배경, 내가 왜 어떻게 하다가 저 사진을 보게 됐지? 그거를 한 몇 줄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의 모습을 좀 묘사를 좀 해주자. 그러면 또 몇 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랑 좀 물어봤겠죠. 그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던지 아니면 그 사진 밑에 어떤 부연 설명이 좀 있었을 수 있겠죠. 그 국제비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내가 좀 인용해서 써주고 그리고 나서 제비, 국제비가 뭐다? 제비의 뜻을 좀 써주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개에서는 과거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요리사들 이름을 좀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봤더니 이분이 조사를 좀 열심히 했을 거예요. 글을 그냥 쓰는 게 아니니까. 보니까 이제 뭐 중머리, 발대꾼, 누름꾼, 앞제비, 반죽꾼 이런 명칭이 있더래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표적으로 주방장, 뭐 보조요리사, 부주방장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현대와 과거의 요리사 이름을 이렇게 좀 비교를 좀 본문에서 좀 이렇게 해주고 마무리에 가서는 주장, 내 주장을 펼치는 거죠. 호칭부터 좀 잘 쓰자. 이 얘기를 조금 써주자. 그리고 나서는 제비와 참모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좀 해주고 참모, 우리가 지금 잘못 쓰고 있는 이 참모라는 게 유래가 뭔지를 조금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참모 모집 광고 받던 얘기도 조금 써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운을 주기 위해서 어떤 좀 인상 깊은 말 하나를 인용을 해서 마무리를 해요. 이게 이제 건축가적 글쓰기의 설계도가 되는 거죠. 아마도 박찬일 작가는 이 칼럼을 이 칼럼의 제목이 이제 청진욱의 국제비인데 이 칼럼을 쓰기 위해서 연습장에다가 이러한 설계도를 분명히 그려놨을 거예요. 놓고 나서 이거 하나하나에 배경정보, 묘사, 설명, 정의 이거 하나하나에 살을 붙여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풍성한 글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여기에 살을 붙여서 글을 쓰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분이 살을 어떻게 붙였는지 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도입입니다. 배경정보, 묘사, 설명 요거를 어떻게 살을 붙였나 볼게요. 청진옥의 국제비 박찬일 종로의 유명한 해장국집 청진옥에 갔더니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온다. 이게 뭐예요? 배경이죠. 그리고 묘사 머릿수건을 쓰고 뚝배기에 해장국을 푸는 젊은 여인의 사진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설명. 국제비라고 부르는 업무를 오랜 시간 해냈던 직원이다. 그렇게 국제비로서 정년 넘게 일하고 은퇴했다. 다들 셰프며 파티시에며 소믈리에인 지금 요리판에서는 생소한 직책이다. 그리고 나서 이 제비의 정의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제비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을 말한다. 왕년에 우리 직업판에서는 꾼이거나 제비가 많았다. 근사한 벼슬을 호칭하는 이름은 아니었다. 손으로 평생 무언가를 주물러서 업으로 삼던 낮은 신분의 일이었다. 요즘도 우리는 무얼 잘하는 일을 두고 꾼이니 제비니 한다. 직업의 세계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이제는 입말로만 남아있는 듯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려놓은 설계도대로 글을 썼죠. 그 전개에서는 조사한 과거의 명칭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과 현대 명칭의 정의를 좀 썼어요. 개화기에 서양인에 의해 근대적인 식당 문화가 이식되기 시작한 후에도 우리 민중의 식당에서는 이런 꾼들이 음식을 만들었다. 냉면집, 국밥집, 빈대떡집에서 일하는 이들을 누구도 요리사라고 부르지 않았다. 제법 규모 있는 식당은 중머리라는 직책이 있었다. 굳은 일을 도맡는 주방의 심부름꾼을 이르는 말이었다. 냉면집에는 발대꾼이었고 누름꾼도 있었다. 대나무 발대로 국수를 휘저어 익히고 잘라내는 노릇, 분틀에 반죽을 넣어 눌러내리는 몫이었다. 국수를 헹궈서 준비하는 이는 앞제비라고 불렀다. 왕년에 그쪽의 인력시장에서는 제철인 여름이 오기 전에 구인시장이 굴러가는데 발대꾼이며 반죽꾼을 찾는 주인들이 바빴다고 한다. 요즘도 전통적인 냉면집이며 국밥집에서는 이런 호칭이 그대로 쓰인다. 명칭은 내용을 규정하곤 한다. 요리사 갑돌이보다 발대꾼 갑돌이가 더 냉면을 잘 삶을 것 같기도 하다. 요리사보다 국제비가 토렴해주는 해장국이 더 맛있을 것 같다. 물론 전통적인 음식을 만드는 식당 다수도 현대적 편제로 바뀌고 있다. 주방장, 부주방장, 보조요리사로 이루어진 구조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무리로 가야 되잖아. 마무리해서
옛날에 호칭은 저런 게 있었고 요즘은 이런 호칭이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장을 하죠. 호칭 좀 잘 쓰자. 내가 우연히 참모 모집 기사를 봤는데 참모라는 말 사실은 이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쓰지 말자. 이렇게 느낌을 좀 써주고요. 마지막에는 여운을 주는 마무리를 합니다. 어떻게 설계도대로 썼는지 볼게요. 꾼과 제비는 좋지만 참모와 반모는 이제 그만 썼으면 한다. 꾼과 제비란 말에는 그래도 전문 분야의 기술자라는 뉘앙스가 강한 반면 참모와 반모는 영원히 주방의 보조자로 지칭된다. 주방장보다 더 오래 일하고 찬을 잘 만들어도 그 여자는 영원히 암흑의 참모다. 참모란 더구나 조선시대 노비의 일에서 유래한다. 관이나 궁에서 요리 보조를 맡는 여성 노비의 정식 호칭이었다. 제법 큰 규모의 외식 회사에서 구인 공고를 내는데 참모 몇 명 모집이라고 쓴다. 남자들은 과장, 차장, 부장 달고 셰프에 조리장까지 하는데 왜 여자 요리사들은 늘 참모인가? 촘촘한 노동 법률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봉건 시대의 차별적 호칭이 남아있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 하기야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어떠한 자조에 비추어 보면 호칭이라는 것도 별 의미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여운을 남기면서 마무리를 하죠. 옛날 노비와 현대 노비의 차이점은 뭘까? 다 같이 노비면서 옛날에는 스스로 노비인 줄 알았으나 요즘은 아닌 줄 안다. 여운을 주죠. 마무리까지 참 좋은 글인데요. 이렇게 이분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런 뼈대를 잡았죠. 자, 돌아가면 이렇게 밥 먹으러 갔다가 영감을 받아서 주제를 도출해내고 이걸 쓰기 위해서 이런 뼈대들을 잡아놓고 이대로 살을 붙여서 글을 쓴 거. 이게 바로 건축가적 글쓰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는 제가 뭐 글의 구조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 또 소재를 도출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소재 도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